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17번에 이어서 18번 문제는 연계된 문제더라고요. 그 17번에서 OCF 순이익과 OCF를 구했고, 그거에 대한 부호가 다름으로 인해서 해석이 약간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레인사에서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났는데 지금 배당을 했다고 하네요. 12만 8천 정도 배당을 했다. 가능한 것이, 이게 가능해? 약간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배당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이 0이다. 느낌이 저거죠. 일단 계산은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 대신에 해석을 좀 잘해보는 거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발행한 주식도 없답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도 없다. 좀 굉장히 간단하게 가고 있죠. 문제는 신규 차입금은 얼마냐? 이 계산 과정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차근차근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Cash flow from asset. 그쵸? 제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현금 흐름. 이거는 채권자한테 주는 현금 흐름하고, 주주에게 가는 현금하고 두 개 합한 거 기억하시죠? 일단 이 식을 하나 써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OCF까지 계산을 해놨죠. 근데 자산에서 나오는 거는 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여기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의 변화, 이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영업활동, 그리고 순자본 지출, 그리고 순운전자본의 변화,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채권자와 주주한테 돈을 주러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아까 간단하게 했다는 게 순자본 지출 0이다. 그리고 순운전자본 변화도 0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OCF가 그대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럼 20만 5천 계산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와 주주한테 흘러가는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주어지고, 그쵸? 배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발행한 주식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주어지고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주주에게 현금 흐름, 배당을 주고 혹시나 주식 발행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빼줘야 되는데, 주식 발행이 없다고 하니까 배당 준 것만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은 20만 5천에서 7만 7천을 뺀 숫자가 되겠, 12만 8천을 뺀 7만 7천이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갖다 주고 혹시나 순차입금이 있다면 빼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자 비용이 9만이 처리가 돼 있네요. 이자 비용이 이미 9만을 줬고, 그런데 채권자로 현금 흐름이 7만 7천이라고 하면 난 이자를 9만이나 줬는데 왜 7만 7천이지? 그러면 뭔가 새로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차액을 계산하면 9만에서 이자 비용에서 순차입금을 뺀 게 7만 7천이니까 여기서 순차입금은 13,000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은 따라오셨나요? 계산은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이 등식을 알고 있느냐, 그쵸? 그리고 CFFA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이게 가능해? 약간 이게 남았네요. 보시면 돈을 순이익이 마이너스고, 그쵸?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배당을 했다. 돈이 어디서 났길래? 잘 살펴보면 돈이 어디서 나왔나요? 네, 순차입금 13,000을 신규로
빌려와서 배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순이익 플러스 나서 채권자에게도 줄 돈을 하고 남은 걸 가지고 또 이제 배당을 지급하기도 그게 원래 순서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배당은 지급해야 되겠는데 순이익도 마이너스고, 근데 현금 흐름이 아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했었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 발생을 했으니까 순이익은 마이너스라도 배당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입까지 해와서 배당을 했다. 이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토리라인. 아, 이 회사는 잘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뭐 더 뜯어볼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은 배당은 차입까지 해서 배당을 했구나. 이 스토리라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산은 계속 반복하는 이슈라 가지고 뭐 크게 중간 과정 틀리지만 않으신다면 계산 과정은 나오는데,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한데? 왜 배당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질문이 생기신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칫하면 내가 뭐 계산을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 다시 차입을 해와서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사례로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